이유도 모른 채 가슴이 답답하고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들기 전에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채운다면 지금 이 문장들이 필요합니다. 철학자, 심리학자, 수도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 불안을 들여다보고 남긴 문장들 중 실제로 그 감각이 달라지는 것만 골랐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것에 먹히지 않는 방법은 갖게 됩니다.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를 탓합니다. 왜 이렇게 별것 아닌 것들이 불안한지, 왜 의지력이 약한지, 왜 그냥 넘기지를 못하는지. 그런데 심리학은 이렇게 말해요. 불안은 뇌가 위험을 감지하는 방식입니다. 수만 년 전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. 그게 지금 당신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. 문제는 뇌가 호랑이 앞에서 느끼던 그 공포를 내일 회의와 미래의 불확실성에도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.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. 뇌가 너무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. 첫 번째 문장입니다.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2세기에 쓴 명상록에서 나온 말이에요. 그는 제국을 다스리며 전쟁, 전염병, 배신을 동시에 견뎌냈습니다. 그리고 매일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썼어요. 현재를 잃는 것이 두렵다면 기억하라. 현재만이 우리가 실제로 잃을 수 있는 전부다. 불안한 사람의 마음은 대부분 미래에 가 있어요.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, 일어날 수도 있는 최악의 경우들. 아우렐리우스는 20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. 걱정이 가져가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걸. 잠깐 멈추고 이 문장을 다시 들어보세요. 두 번째 문장입니다. 오스트리아 시인 릴케, 1904년에 어린 시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온 말이에요. 릴케 자신도 젊은 날의 방황과 불안을 깊이 겪었고 그 안에서 이 문장을 썼습니다.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에 인내를 가지고 질문들 그 자체를 사랑하려 노력하세요. 지금은 답을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. 언젠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답 속에서 살게 됩니다. 이 문장을 처음 읽으면 위로가 되면서도 조금 서운하기도 해요. 지금 당장 답을 주지 않으니까요. 그런데 사실 그게 맞아요. 불안한 마음이 가장 원하는 건 확실한 답인데 삶은 그걸 쉽게 주지 않죠. 릴케는 그 불확실성 안에 그냥 머무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. 세 번째 문장입니다.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, 노예 출신으로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던 삶에서 철학을 일궈낸 사람이에요. 그가 쓴 편람의 첫 문장이 이겁니다. 어떤 것들은 우리의 통제 안에 있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. 이게 전부예요. 단순해 보이지만 이 문장 하나가 불안을 다루는 모든 철학의 핵심입니다. 걱정이 꼬리를 무는 이유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에요. 내일 비가 올까? 그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? 면접에 통과할까? 이것들은 내 통제 밖에 있어요. 에픽테토스는 묻습니다. 지금 당신이 걱정하는 것, 그것은 실제로 당신의 통제 안에 있나요? 네 번째 문장입니다. 영국 출신 철학자이자 선 사상가 앨런 와츠, 1951년 저서 불확실성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에요. 안도를 원하는 욕구와 불안을 느끼는 감각은 사실 같은 것이다.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어요. 와츠가 하려는 말은 이겁니다. 확실함을 원하면 원할수록 불확실함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.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워요. 하지만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뇌는 그 공백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채웁니다. 와츠는 묻습니다. 확실함 없이도 지금 이 순간 살아갈 수 있다면 두려움이 지금처럼 크게 느껴질까요?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. 베트남 출신 선불교 승려 틱나탄, 1975년 저서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서 나온 말이에요.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다.
숨을 쉬는 것을 의식할 때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온다. 불안이 심할 때 뇌는 과거와 미래 사이를 달립니다. 아직 있지도 않은 곳에 가 있는 거예요. 틱나타는 호흡을 닫히라고 했어요. 미래로 떠내려가고 있을 때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실마리. 지금 이 순간 한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. 들이쉬는 동안 배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내쉬는 동안 그게 내려가는 것을 느끼는 것. 그게 전부예요.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. 불안이 있는 채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.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.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 빅터 프랭클 1946년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나온 말이에요.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후 이렇게 썼습니다.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.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다. 그 선택 안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. 불안은 자극입니다.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가슴이 조여들고 최악의 그림이 펼쳐지는 것. 그 자극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잠깐 머무는 것. 프랭클은 수용소 안에서도 그 공간을 지켰습니다. 외부의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서도 그것만은 빼앗기지 않았어요. 불안이 왔을 때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단 1초만 멈추세요. 그 1초가 전부입니다.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. 브렛, 프랑스 심리학자 피에르 자네, 19세기 말 불안 신경증을 처음 체계적으로 연구한 선구자예요. 그는 수십 년간 불안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관찰한 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. 불안은 해결되지 않은 행동 충동이다. 몸이 무언가를 하려 하는데 그것이 실행되지 않을 때 불안이 된다.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장은 전환점이 됩니다. 불안은 당신을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에너지라는 거예요. 그것을 억누르면 더 커집니다. 그것을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돌리면 불안은 작아지기 시작해요. 오늘 가장 작은 것 하나, 단 한 가지만 실행해 보세요. 오늘 들은 7문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볼게요. 걱정은 현재를 빼앗고, 질문 안에 머무는 것이 불안보다 낫고,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, 불확실성에 저항하지 않고, 호흡으로 지금 여기에 돌아오고,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두고, 그리고 불안 에너지를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돌린다. 오늘 딱 하나만 해보면 어떨까요?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 하나를 종이에 적어보세요. 그리고 그 옆에 두 칸을 만드세요. 하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, 다른 하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. 통제할 수 없는 쪽에 적힌 것들은 지금 당장 내려놓으셔도 됩니다. 그게 포기가 아니에요. 에너지를 아낀다는 뜻입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지금 저장해 두세요. 불안이 다시 찾아왔을 때 꺼내 들을 수 있도록요.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문장들을 더 많이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잘 버텨내셨어요.